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8페이지부터 시작인데요. 그림을 먼저 한번 확인하시죠. 자, 갑과 을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불타버린 건물에 대한 계약이다. 그렇다면 법률행위 이전에, 매매 계약 이전에 이미 소실됐다. 이것을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갑의 전원주택이 시골에 있거든요. 근데 갑은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근데 이 갑이 오전에 을을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간밤에 이 건물이 불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갑이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이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갑은 을에 대해서 별도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갑은 사실 이미 불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밑에 보시면 여기 악의 또는 과실이라고 나오죠. 악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과실이란다. 분명히 갑은 그 원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뒤에 산불이 났는데 이 불이 너무 크게 번져가지고 지금 그 주택에 옮겨 붙은 상황이다. 완전히 전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갑이 천연덕스럽게 원래 계약하기로 약속했던 을을 오전에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상대방 매수인은 그 사실을 몰랐고 선이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 선이 무과실. 당연하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원시적 불능의 문제, 그렇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차이는 법률행위 이전에 이미 불능하게 된 것을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할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 불능하게 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이 같은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이익이란 것이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음으로써 받는 손실, 손해, 이것을 신뢰이익이라 합니다.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겠죠, 상대방 을은요. 근데 이 계약이 유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꾸로 받는 손해를 신뢰이익이라 합니다. 차라리 신뢰 손실이라고 표현했다면 기억하기도 좋았을 텐데 우리 민법은 참 까다롭게 이렇게 용어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이익. 어떻게 보면 꼭 경제학의 기초 용어인 기회비용 이런 개념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느낌상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 드린 거고요. 따라서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문제라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 198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한마디로 원시적 불능이죠. 불능을 알았던 자가 누구예요? 방금 그 그림에서 갑, 악이자 알았던 자는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 자, 줄이면 뭐라고 그랬죠? 네 글자로 신뢰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맞죠? 네, 옳은 질문. 2번.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당연히 틀렸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지금 엑스토지를 매매 계약을 했지만 사실은 이 엑스토지는 병의 소유입니다. 병으로부터 갑이 매수해서 을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이와 같은 약정,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네. 우리 이것은 또 매도에 담보 책임을 가면 또 추가적으로 사례를 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거.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뭐 원시적 불능이다, 절대적 무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 무효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계약이 의사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역시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네, 판례 참조하시고요. 4번.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자, 이것은요 역시 지금
뒷부분에 좀 더 진도 나가면 구체적으로 나올 내용을 앞에서 먼저 이렇게 끌어당겨서 지문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 부담 없이 좀 넘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뒤로 가면 다시 나옵니다. 이 4번 지문은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하나의 내용이거든요. 수량지정 매매라 그래요. 500평이라 해서 평당 뭐 10만 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500평 5천만 원의 그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460평밖에 안 되더라. 40평이 부족하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수량지정 매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 해가지고요 매도의 담보 책임 규정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우리 매매에 가면 매도의 담보 책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이고요.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위이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네, 옳습니다. 자, 이 지문은 해설에 있는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1번 지문은요. 반복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생략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동시행관계에 있다 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틀렸습니다. 지체상금 채권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수급인 즉 공사업자가 제때 약속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급인의 손해입니다. 즉 건축주의 손해. 있을 수 있겠죠. 예,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체상금 채권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과 수급인의 자신의 공사한 대가, 그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급관계에서 동시행관계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요. 출제가 잘 되거든요. 출제 잘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보면 동시행 항변권의 적용 범위에서 나오죠. 자, 여기서 출제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자, 앞으로 공부해야 될 진도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게 될 그런 내용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매계약이 해지가 되면 만약에 중도금을 지체했어요. 중도금까지는 당연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행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에 서는 것은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가 동시행관계에 서니까 일단 중도금까지는 매수인이 먼저 선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일단 중도금을 지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는 뭐냐면 서로 간의 원상회복 의무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받았던 계약금 돌려주고요. 일단 계약금 돌려줘야 돼요. 계약금 수수한 해제, 즉 해약금의 개념은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별도로 매매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은 계약금 돌려줘야 돼. 몰수하는 게 아니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서류 일부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거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서로 간의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면 서로 간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것은 동시행관계에 서고요. 별도로 매도인은 채무불이행한 즉 이행지체를 한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지하더라도 별도로 손배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사실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죠. 이건 물권법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림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혹시 모르죠. 뭐 출제자가 여러분이 물권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망각한 채 혹시 이런 내용을 출제를 지문에다 그냥 해버리면 던져버리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확인하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확인 한번 하고 가시죠. 가등기 담보란 게 있어요. 가등기 담보가 뭐냐면 돈 빌리고 A가 B로부터 돈 빌리고 자신의 예를 들면 X토지를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담보 가등기라 그럽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약속된 변제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단 실행 통지랑서를 보내요. 자, 지금 드리는 설명은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실행 통지랑서를 채무자에게 보내고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2개월을 청산기간으로 기다립니다. 청산기간 2개월을 기다렸다가 만약에 채무자가 그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전히 변제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청산금이 뭐냐면요. 그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공제합니다. 그 부동산 평가액이 1억이면 1억에서 자신이 받을 돈이 원금, 이자 등등을 합쳐서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공제하고 7천만 원을 청산금으로 지급하면서 동시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 그렇죠. 처음에는 가등기만 받은 것이지만 가등기에 이어서 뭐 넘겨받아야 될까요? 본등기 서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등기 서류 교부 플러스 목적물 인도. 이것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왕 보신 김에 왼쪽에 있는 그림도 보시죠. 네,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체함으로써 이행 지체함으로써 결국 매도인으로부터 해제를 당했다. 라고 하면 서로 간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된다 했어요. 그래서 A는 B로부터 이미 받아두었던 계약금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고 대금 일부가 있다면 돌려주고요. 매수인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등기를 먼저 혹시 넘겨받은 상황, 등기부터 먼저 넘겨받았다면 등기 말소하고 목적물 명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약간 좀 더 발전된 모습의 그림이죠. 자, 역시 부담 없이 보십시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는 설명드렸어요.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문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3번 거의 상식적이죠.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집 비켜줘야 되죠. 세입자는 비켜줘야 되고 이사 나가야 되죠. 그 소리고요.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이것이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적용 범위 여기는 제가 놓쳤네요. 깜빡하고 이거 넣지 못했는데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된 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어떤 경우냐면 세입자가 기간 끝나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럴 때 이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요.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라 합니다. 그 등기가 설정되고 나면요. 세입자는 이사 나가도 돼요. 나가도 또는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대항력, 우선 변제력 이런 것을 잃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본래 주택임대차에서는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대항력 상실이 되고 만약에 그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및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끝나고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같은 경우가 가끔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도를 하나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가 임차인이 관할지방법원, 동지원 이런 곳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그것이 등기가 그 주택의 얼굴 안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때는 세입자는 이사 나가도 돼요. 그리고 또는 주민등록 옮겨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말소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 관계에 선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뭐라고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한 거 있잖아요. 그 말소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틀립니다.
뭐가 선이행 의무냐면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제때 안 돌려줬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 같은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가 동시에 관계에 서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럼 뭐가 선이행이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행해야 된다네요. 이랬죠. 그래서 그것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번은요, 가장 원칙적인 임대차 관계에서의 동시행 관계,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방금 여기에는 제가 놓쳤습니다만은, 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구두상으로 열심히 설명드린 그 내용이 있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뒤에 임대차 계약 강론에 임대차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못 썼다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이 동시행 관계, 이거 은근히 자주 출제돼요, 여러분. 자, 채권증서 반환과 다시. 채무 변제와, 자, 대여금, 돈 빌렸죠? 채무자가 돈을 갚습니다. 이게 채무 변제 아닙니까?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 즉 차용증을 써줬다면 그 차용증에 돌려받는 것, 이것이 서로 동시행 관계에 선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은근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하는 것과 그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를 받았다. 전액 일부든 전액이든 변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해 주는 것, 이것이 동시행 관계에 선다. 그래서 틀리게 낼 때는 채무 변제와 채권 증서의 반환, 이 동시행 관계에 선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채권 증서 차용증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채무자가 전액 변제를 했을 때는 채권증서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동시행 관계에 서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동시행 관계에 서는 것은 영수증 교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주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는요,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는 목적물 비켜줘야 되죠. 그 집에서 이사 나가야 되죠. 그것이 목적물 반환 및,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말소등기 서류교부. 이게 무엇에 대한 말소등기 서류교부? 전세권 설정 등기된 것에 대한 말소입니다. 본래 전세권은, 우리 물권법상 전세권은 반드시 설정계약과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되지 않으면 전세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전세하는 그것은 등기하지 않고도 목돈 주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전세는 법률적,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민법에서는 전세권이라고 표현하면요, 이것은 명실공히 반드시 설정계약과 전세권 설정 등기가 그 건물 을굴 안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이 전세권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물권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매수인이 본래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매도인이 자기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발생이 됐다. 그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 특약은 뭐냐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약정은 가능한 겁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무슨 강행법규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우리 총칙상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세 어긋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을 때, 자, 동시행 관계에 서는 것은요, 양도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의 의무, 이거 누구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죠. 그것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거의 기본이고 상식이죠? 네. 3번 임대차에서의 이것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자,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조심해야 되고요. 가압류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된, 이런 어떤 제한된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매도인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것도 말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까지 포함해서 이것과 매도인의 의무고요. 여기까지가 포함해서 매도인의 의무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설정됐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지워서 넘겨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9번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는 서로 간에 어떤 의무가 생긴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돌려줘야 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자 드디어 도급 관계에서 아까 여러분 질문 도급 때문에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도급인의 보수 지급, 여러분 도급 계약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유상 쌍무 계약입니다. 주로 건축공사에서 도급 계약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도급 계약이 체결되면 수급인은 건축업자는 공사를 완성시켜줘야 되고 완공시켜야 되고 또 도급인 건축주는 그에 따른 약정된 보수를 지급해줘야 됩니다. 공사대금. 그래서 이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죠.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예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를 보면 다음 페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11번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 이게 이제 동시행 관계 쓰는데 이것은 이제 도급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동시행 관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급인이 완성된 건물을 완성시켜 가지고 도급인에게 제공을 했는데 여기에 하자가 있더라. 뭔가 하자 공사 하자가 있었다. 그럼 그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될 의무가 당연히 건축업자에게 있죠. 즉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이 하자 보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10번에 나온 원칙이 출제될 수도 있고요. 실제 시험에 이것이 나올 수도 있고 동시행 관계에 산다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방금 보신 11번 이 보수 지급 의무와 하자가 발생되어 있을 때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를 보수해 줘야 한다는 이 하자 보수 의무 이것을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동시행 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직접 쓰고 그리고 한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저도 깜빡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중요한데 왜 그것을 넣지 않았을까 했는데 부정되는 경우니까 이쪽으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3번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또는 상가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그리고 여기 주택 안에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명문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에서도 똑같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마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2번 지문은 보셨죠? 지체상금 채권은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양당사자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매계약이 체결됐을 때 방금 전에 보셨지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계약자의 원칙상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즉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매도인이 등기서류 교부와 목적물을 인도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 어때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계약 가능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먼저 잔대금을 모두 치르면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다면 누가 선이행 의무자죠?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자죠. 그런데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약속된 이행기를 지키지 않고 이걸 이행지체라 그러죠? 하고 있는 동안 일주일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역시 이행기가 도래해버린 거예요.
매수인은 이행지체를 하고 있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기 도래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지체하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 등기 넘겨줘야 나 잔대금 치르겠다. 이렇게 맞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선이행 의무 약정을 어떤 매도인이 그런 약정을 하겠느냐. 예를 들면 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 지체해버리지. 뭐. 지체했다가 그냥 매도인의 의무, 후이행 의무자의 의무이행 기간 도래하면 동시행항변권 주장해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선이행과 후이행 의무 기한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석 달이다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요. 매도인이 선이행 의무자인 매수인이 잔대금 안 치르는데 마냥 그냥 잠자코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뭐 할까요? 최고 보내고 이행 없으면 계약 해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권 행사되면 원상 회복 의무 서로 간에 발생되면서 별도로 이 이행 지체한 즉 채무 불이행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후이행 의무자가 선이행 의무자가 마냥 이행 지체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표현하면 선이행 의무자가 마냥 수수방관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 말 뜻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할 때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이 채무 전부를 갚았을 때는 반환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동시행관계에 서느냐는 문제는 별개죠. 즉 채무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행관계에 있다는데 틀렸습니다. 이미 앞서 보셨습니다. 채무 변제와 무엇의 반환이 동시행관계? 영수증 반환. 자, 그 다음에 5번. 동시행항변권은 영기적 항변권으로 동시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총칙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루었습니다. 소멸시효에서. 그렇죠?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는 이 같은 권리도 소멸시효에 진행됩니다. 언제부터? 이행기부터. 서로 간에 이행기부터 채권 행사가 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6번. 특별한 사정에 의하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동채권, 수동채권의 개념은 이미 상계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연상하십시오. 제가 그림을 막 여러 개 그려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 치면 됩니다. 상계 쳐서 그냥 서로 간의 의무를 상쇄시켜버리면 돼요. 맞습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 7번도 똑같은 지문이죠, 여러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하면 상계는 허용된다. 옳고요. 그 다음에 8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상대방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서 이행불능이 되면 역시 뭐가 발생하죠? 계약 해제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이행불능한 채무불이행한 귀책사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고 뭐 청구하죠?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 갚아야 될 그 채무하고 역시 해제권 행사한 그 일방의 채무는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서 그 사례를 들겠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까지 선이행하기로 약속을 애초에 했다.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매도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등기 서류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 자, 그 사례를 연상하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자. 이게 뭐죠? 매수인이 잔대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받지 않고 있어요. 이게 수령지체. 예를 들면 수령지체는 채권자 지체라고 합니다. 채권자 지체 내지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것을 수령지체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한다면 채권자가 받는 것을 지체하는 것을 수령지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받지 않고 있다. 수령지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지났어. 일주일 지나가지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이제 이행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했다. 매도인이 등기서류 교부라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매수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잔금 먼저 치러. 잔금 먼저 가져와. 그럽니다. 이러면 매수인도 뭐 할 수 있어요? 항변권 주장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죠? 내가 주려고 했을 때, 제때 주려고 했을 때 왜 안 받았느냐, 그죠? 안 받아놓고 이제 와서 왜 나보고 선의행을 하라고 그러느냐?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당신 넘겨줄 때까지 나도, 당신 등기 넘겨줄 때까지 나도 잔금 못 치겠다. 팽팽히 맞설 수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153번 기출지문 분석. 여러분 교재에는 200페이지가 되겠네요.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인데요. 1번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 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 의무. 자, 바로 틀리고 정답. 틀리고 정답이 아니라 설문에 대한 부합되는 지문이죠.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1번 바로 정답입니다. 영수증 교부와 변제. 이것이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랬고요. 나머지는 뭐 당연하죠.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 의무와 플러스 인도,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맞고요. 3번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서로 간에 이게 사실은요. 이게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면 안 돼. 법률 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상회복 의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서로 간에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나와야 되고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답을 체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출제자 의도상 1번 지문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에요. 영수증 교부 의무와 변제 의무 동시행관계. 여러 번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 3번도 정확하게 옳은 지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시비 걸면 복수 답안으로 인정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고요. 네, 5번 도급인의 하자 보수 청권 또는 손해상 청권과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권 동시행관계 맞습니다. 이건 아까 여러분 보셨죠? 도급 계약에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동시행관계에 서고 예외적으로 그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도급인은 하자 보수 청권을 행사할 수 있죠. 하자 보수 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역시 보수 지급 청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것이 서로 동시행관계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지문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5번. 동시행항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여러분, 동시행항변권은요,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핵심 정리 부분에서 열심히 설명드린 부분,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을 해서 손해상 채무로 변경된 경우도 다른 타방의 그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건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지문 있잖아요. 2번 지문. 자, 빈도 있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것. 자, 이것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십니다. 자, 여기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이제 매매계약 이렇게 체결하고 매도인 매수인 관계가 됐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계약금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계약 체결 당시에 이제 지급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도금까지는 원래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되잖아요. 중도금 치르면서 등기 넘겨달라. 이거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렇게 약정하면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약정이 없는 이상은 중도금은 매수인이 뭐 해야 돼? 선이행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근데 중도금 약속된 계약서에 분명히 중도금 몇 월 며칠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입금 일자에 지급 일자에 중도금 지급이 없었어요. 선이행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짜가 도래해버렸냐. 그로부터 한 달 뒤 이제 중도금과 잔금은 한 달 정도 터울을 뒀다고 가정할게요. 한 달 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동시행관계선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자 보세요. 이 부분이요.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지연배상금. 이게 바로 지연이자. 그렇죠? 원래 이것까지는 당연히 선이행해야 되는데 이걸 중도금으로 약속해놓고 안 줬잖아, 매수인이. 그렇죠? 그럼 중도금 지급일 다음, 즉, 이길,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지체이자, 지연이자, 지연배상금.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연이자를 합치고 잔금을 합쳐야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해하셨죠? 중도금.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잔금. 이걸 합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산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먼저 만들어 두었습니다.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누가?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해제 사유가 되니까. 그런데 매수인이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해제하지 않고 장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잔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장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동시행관계이다. 맞고 3번 일방의 의무가 선행 의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일방의 의무가 선행 의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뭐요? 후 이행 의무자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즉 매도인이 등기소를 교부를 해줄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동시행관계의 경우 일방 채무의 인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일방은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생각하십시오. 동시행 항변권을 서로 간에 주장하는 과정에서 원래 약속된 이행기를 도과했다. 경과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너 줄 때까지 나 못 주겠다. 서로 팽팽히 맞서다가 원래의 의무 이행기한을 넘겼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런 경우 서로 간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이건요, 여러분, 반복 출제 가능성은 없으니까 복습할 때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이 틀리고 정답이거든요. 근데 동시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 효력은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항변권 행사 이런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동시행항변권을 서로 주장하다가 이행지체 상황이 됐다. 이 경우는 이행지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항변권을 서로 주장하다가 팽팽히 맞서다가 원래 약속 이행기한을 넘겼다 해서 이행지체가 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굳이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 반복 가능성 없습니다. 복습하실 때 과감히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